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확정되면서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진욱 전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에 취임했습니다. 마포구가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합니다. 평창구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농민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무상임대 혜택을 6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충북도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2020년 7월 서울특별시장이었던 고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면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확정됐습니다. 차기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르게 된 이번 선거에서 후보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많은 인사들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빅3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 전 시장은 시정 운영 경험이 있는 유일한 후보임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재선 시장으로 5년 동안 쌓은 시정 경험이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자 나경원 의원은 곧바로 견제에 나섰습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0년 동안 서울은 많이 변했는데요. 이날 나경원 의원은 1호 공약을 내놨습니다. 서울 시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6조 원 규모의 민생 긴급구조 기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나 의원이 제안한 최대 6조 원 규모의 민생 긴급구조 기금은 숨통 트임론이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선언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를 주장해온 안 대표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고 안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단일화 상대인 안 대표를 너무 견제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여당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 합니다. 아무런 사심 없이 오직 서울, 오직 시민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겠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년 9개월 만에 사의를 표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우상호 의원이 한 달째 나홀로 선거전을 하다가 박영선 장관의 출마가 확정되면서 박영선, 우상호, 2파전 양상이 됐습니다. 그 밖에도 박주민 의원의 출마설이 제기됐지만 박주민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출마를 고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1일 자신이 1대 24 승리 신화의 주인공이라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대선의 전초전으로 불리고 있는데 여야 모두 중도층 표심 잡기에 온 힘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야 후보들 사이의 치열한 선거전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시민들은 인신공격성의 네거티브 선거전보단 산적한 서울시의 과제를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는 비전과 정책 대결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시장을 선출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전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이 인사청문회 이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으로 최종 임명됐습니다. 청문회에선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특히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공수처장은 중립성을 지키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19일 김진욱 고위공직자 수사처장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 김진욱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청문회 간 여야는 공수처의 독립성은 법률에 근거한 독립성 보장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처장의 독립성 후보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적임자임을 부각시켰고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과 위장 전입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의 규명을 맞춘 청문회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공수처장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무성의한 질의 답변 그리고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는 점 먼저. 검찰 잘못이 무한 반복되면서 이런 영원한 회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끊어내는 것은 공수처다. 공수처가 그 제도이다. 라고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및 수사정보 유출 의혹 등에 대한 질의문답도 이어졌습니다. 새로 임명될 공수처장의 1호 수사 대상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가는 가운데 김 후보자는 중립성을 지키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1일 임명장을 받고 앞으로 3년의 임기 동안 공수처를 지휘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2월 5일까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 모임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문화 발굴과 여성복지 향상, 청년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아이디어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면 팀당 최대 9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강북구가 청년들의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도전 프로젝트를 공모합니다. 공모 주제는 코로나 상황을 대비해 온라인에서 활용 가능하거나 지역에 기반을 둔 청년 문화 발굴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또 여성의 안전과 복지, 문화를 향상하고 각종 공공과제와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도 제출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4가지 주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응모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강북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된 3명 이상의 모임이나 단체에 부여됩니다. 응모 기간은 1월 18일부터 2월 5일까지로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구비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강북구가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4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류 심사와 프레젠테이션, 질의응답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팀당 최대 9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화재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마포구는 지역 내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에 자동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자동 소화기 배치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거동이 힘든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경우 순간적 판단이 늦어지면서 소방 장치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소화기 배치 설치로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포구가 관내 화재 취약 시설에 초기 화재 진압 효과가 뛰어난 붙이는 자동 소화기 패치를 설치합니다. 이 소화기 패치는 밀폐된 소공간에 붙여두면 100도 이상의 온도를 감지해 소화약재를 자동으로 방출하는 신종 소화기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발생한 화재 중 37%가 눈에 잘 띄지 않는 배전반, 분전반 등 전력 공급 장치 안에서 발생했고 화재 골든타임을 놓쳐 더 큰 화재로 번지게 되는 주요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전력 공급 장치 안에서 자동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 패치를 활용해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달 안으로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100여 곳에 우선 설치하고 이후 어린이집과 재래시장 등에도 확대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포구가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구성원 중 취약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합니다.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마포구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제도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저소득 취약가구에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이 제도의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취학, 구직 등을 위해 부모의 거주지와 다른 시군에서 임차료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임차급여는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48만 원까지 지급되고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 한도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마포구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수급가구는 부모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또는 마포구 생활보장과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대전시정의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죠.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 청년들의 취업문이 활짝 열립니다. 지난 2020년 5월 출시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화폐 온통대전이 2021년에도 캐시백, 소득공제, 연회비 수수료 무료 등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혜택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책임집니다. 대전을 넘어 중부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죠. 과학과 문화, 쇼핑, 여가 생활을 위한 복합 엔터테인먼트, 사이언스 콤플렉스가 들어섭니다. 전국 최초로 과학부 시장제를 도입해 시민과 함께 과학도시 대전을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2021년 대전에는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어울림플라자, 대전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가 들어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고용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가 다양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2021년 지역주도 청년 일자리 사업을 마련, 총 22개 사업 1,400여 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지역정착 지원형, 민간 취업 연계형, 지역 포스트 코로나 대응형으로 추진되며 취업과 창업을 통한 경력 형성, 자격증 취득, 직무교육 등 다양한 역량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참여 대상 사업장은 청년 신규 채용을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며 사업장 모집이 완료되면 사업장별로 청년들을 공개 채용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업장 모집과 청년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행정정보, 시정자료실, 공보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감기나 발열 등에도 진료받기 불편하셨을 겁니다. 광주시가 일반 진료를 원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일반 환자와 호흡기 환자의 건강보호는 물론 감기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진과 환자 간의 교차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 진료실과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호흡기 환자를 진료하고 입구부터 출구까지 동선을 분리했으며 환자 대기구역도 따로 마련했습니다.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 후 진료하게 됩니다. 전액 국비 사업인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지역 15개소 설치를 목표로 남구 백병원을 비롯한 총 12곳이 운영 중이며 이달 중 3곳도 개소할 예정입니다. 클리닉을 통해 발열, 호흡기 질환과 코로나19에 대한 진료가 보다 안전하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클리닉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며 사전 예약도 가능합니다. 진료 후 필요 시에는 발열, 호흡기 질환 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그 외에 일반 호흡기 질환 증상자도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생활 속 CCTV가 더욱 똑똑해졌습니다. 강릉시가 CCTV 스마트 선별관제 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계획인데요.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릉시의 방범 CCTV 운영 수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CCTV를 관제하는 요원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강릉 지역 CCTV는 1,360여 대로 관제 요원 1명당 평균 340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CCTV 관제 시스템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선별관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선별관제 시스템이란 사람과 차량의 움직임을 스스로 분석해 움직임이 감지되는 영상만을 골라 관제 요원에게 보여주는 시스템인데요. 현재 50대의 시스템이 적용돼 있고 내년까지 550대의 방범용 CCTV에 추가로 이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2020년 한 해 총 2건의 재난사고에 대해 국민안전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해 11월 농기계 장애로 보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농기계 사망사고로 숨진 군민의 유가족에게는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은 평창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자연재해 상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후유장애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강도 상해 사망 후유장애 등 총 13개를 보장합니다. 평창군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농민 부담을 덜기 위해서 농기계 무상임대 혜택을 올해 6월 말까지로 연장합니다. 2020년 4월에 시작한 농기계 무상임대 혜택은 2020년 7월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앞서 농촌 인력난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위해 1차적으로 지난해 12월까지로 5개월 연장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임대 농기계 64종 99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모두 1,204개의 농가에서 3,865대 6,924일을 이용했으며 평창군이 감면한 임대료는 2억 500만 원입니다. 한편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올해 박림면, 대관령면 두 곳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추가 설치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횡성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시가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을 실시합니다. 횡성군이 지난 1월 11일부터 횡성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11개 구간 108면에 대해 주차요금 감면에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대인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은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이외 주차장 운영시간대에는 주차요금 50%를 감면해줍니다. 앞서 횡성군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감면을 시행해왔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심리 위축이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11일부터 점심시간대 주차요금 전액 감면을 추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감면 조치는 코로나19 종식과 더불어 지역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지속 운영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충청북도가 예방접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우선접종 권장 대상에 따르면 도내 우선접종 대상자 규모는 65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도는 질병관리청 산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협력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또 백신 접종기관도 곧 지정해 장소가 마련되면 도내 수요에 맞는 의약품 보관용 초저온 냉동고를 갖출 계획입니다. 보령시가 신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2022년을 보령시 방문의 해로 정하고 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김동일 시장은 앞으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이 보급되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관광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성주산 모노레일 및 원산도 해상 케이블카 설치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2022년을 보령시 방문해로 선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령 화력 1, 2호기 조기 폐쇄에 따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령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지역이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이를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난관을 헤쳐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산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소상공인 긴급자금을 지원합니다. 양산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위해 경영 안정자금과 시설 설비자금, 기술 창업 안정자금 등 8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양산시와 협약을 맺은 시중은행이 자금을 대출하고 시가 대출금리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아울러 경상남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자금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지원 대상은 음식점업, 노래 연습장 등 9개 업종으로 지원 규모는 총 300억 원이며
업체당 기보증 포함 1억 원 이내에서 별도 한도 사정 없이 1,000만 원 동일 금액을 융자하고 경남도가 2년간 연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합니다. 도시 경쟁력의 가장 기본, 바로 인구입니다. 포항시는 51만 인구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등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요. 포항사랑 주소 갖기 운동에 여러 기관이 함께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15일 포스코 및 6개 계열사와 함께 포항사랑 주소 갖기 운동 상생발전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시는 이날 협약식에 함께한 기업들과 유기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를 통해 위기의식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인구 감소 문제에 공동 대응합니다. 또 향후 포항 주소 전입 시 기업별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포항시는 이날 협약을 시작으로 철강관리공단, 지역 내 대학, 자생단체 등과 추가로 협약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51만 인구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먼저 다음 달부터 전입 대학생에게 주소 이전 지원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관내 이전, 신증설 기업 등의 근로자에게 이주 정착금도 지원합니다. 시는 앞으로도 적극적 정책 개발을 통해 51만 인구 회복에 도움이 되는 유인책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정의균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장이 제28대 대한테니스협회 신임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정의균 당선인은 협회 정상화와 화합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균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장이 제28대 대한테니스협회 신임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이날 선거에서 정의균 신임회장은 총 투표수 189표 중 100표를 획득해 제26대 회장을 지낸 주원홍 후보와 제27대 회장을 지낸 곽용훈 후보, 김문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큰 영광이고 특히 전라북도에는 아직까지 전국 단위 회장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전북의 자존심을 세워준 것 같아서 특히 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균 신임회장은 테니스계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으로 3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한테니스협회가 재정적으로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테니스인들이 많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3대 과제라고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협회 정상화, 그리고 두 번째로 테니스 내 화합,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 7대 스포츠로 진입하겠다. 이런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정의균 신임회장은 대한테니스협회 부회장과 전북테니스협회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전주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활을 지켜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전주시와 전주기관 공기업 단체 등 약 5천여 명이 동참할 예정입니다. 황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시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의 선언식을 가졌습니다. 3월 31일까지 70여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미리 결제하고 나중에 쓰는 착한 소비운동으로 집이나 회사 근처 음식점에서의 선결제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됩니다.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첫 시작을 시와 각 전주기관, 공기업단체 등 5천여 명이 동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사회적 연대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반드시 지켜내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완주군이 올해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 임대료를 인상하고 20대 청년들을 위한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하는 등 청년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완주군이 올해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 임대료를 인상하고 20대 청년들을 위한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합니다.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과 자산,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해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주거비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 임대료를 전년 대비 6에서 8%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25만 3천 원의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완주군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취업 준비와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가짜 뉴스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유전자 변형을 초래한다, 신체를 조종한다 등의 기사는 사실이 아니니 혼선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뉴스제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